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우주의 tengen이 나루토 세계관에 가서 사륜안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에 나오는 귀할대 주들 중에 음주우지 tengen은 유일하게 닌자 출신인 검사죠. 그런데 사실 귀칼이 다른 액션 판타지 애니에 비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기에 닌자로서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닌자를 소재로 한 애니 중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나루토인데, 물론 나루토 세계관은 사실상 닌자 기술이라기엔 너무나도 화려하고 강력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닌자의 tengen이 나루토 세계관에 가서 능력치를 버프하게 된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tengen은 닌자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닌자 교육을 받았지만 혹독한 아버지의 교육, 닌자를 그저 도구로만 여기는 마인드, 동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마인드에 환멸을 느껴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그 후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가 혈기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우비아키 장교를 만나 귀할대라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신체력을 가지고 닌자 훈련을 받았던 tengen은 소리의 호흡을 익혀 강한 검사가 되었고, 수많은 혈기를 퇴치해 소리의 호흡주, 음주로 임명받기까지 했죠. 하지만 tengen은 항상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지금껏 많은 주들을 살해해버렸다는 상현의 소문은 더욱 주눅이 들게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다른 주들과 비교를 해왔을 때도 사이미처럼 극도로 혈기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퇴치해야 할 마음가짐도 없었고, 표조로처럼 엄청난 신념과 정의로 똘똘 뭉쳐 사명감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교메이처럼 괴물 같은 신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번에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가 되었다는 무이치르의 소식에 자신은 그저 그런 귀할대추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렇게 tengen은 자신만 제자리에서 멈춰서 있다는 생각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문득 예전에 자신의 아빠가 어떤 조각상을 놓고 항상 기도를 드렸고, 그 조각상은 닌자들이 신으로 모신 존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게 떠올랐고, 그 조각상이 있는 서랍장에 닌자 기술의 비기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tengen은 그에 좀 더 강해져서 나도 귀할대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년 전에 떠났던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고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자신의 예전 집터로 보이는 곳에 그 조각상만이 있었죠. tengen은 이 조각상이 뭐라고? 라고 하며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tengen은 자신의 몸이 그 조각상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tengen은 어떤 낯선 실험실 같은 곳에 있었고, 처음 보는 이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tengen은 곧바로 자신의 일륜도를 들고 당신네들은 뭐냐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린 우치아 일족으로, 너는 금단의 인술로 소환된 이세계인이며 우리 일족의 수건을 풀어줄 인간이라고 했죠. tengen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곳은 정말로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tengen은 당장 나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주라고 했고,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의 tengen은 그렇다면 무력 행사를 해서라도 난 돌아가야 했다며 소리의 호흡을 시연해 그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들은 tengen의 소리의 호흡을 피한 뒤 그대로 그를 제압했고, 지금의 너는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너에게 소개시켜줄 리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tengen을 끌고 왔고, tengen은 일단 이 어이없는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 잠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tengen을 보고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오늘부터 우리 일족에게 도움을 받을 이 세계인인데 지금은 이쪽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타치 네가 이자를 잘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이타치는 tengen에게 악수를 청하며 나는 우치아 이타치, 나무님 마을의 닌자 안부의 분대장으로 있다고 했죠. tengen은 닌자라는 소리에 놀랐고, 나도 닌자 출신이라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타치는 그러냐며 나도 이 세계인은 처음 만난다며 신기했고, 당신의 실력을 일단 보고 싶다고 했죠. tengen은 아까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고 정신이 없어 당했지만 1대1 승부에서는 자신이 져본 적이 없다며 소리의 호흡을 시연해 이타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타치는 tengen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닿을 듯 말 듯 전부 피해버렸고, tengen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쏟아부었죠. 하지만 이타치는 채수를 사용해 tengen을 곧바로 거쳐 쓰러뜨렸고, 당신은 차크라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냐고, 당신의 움직임은 꽤나 좋은 편이지만 차크라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tengen은
차크라라는 게 뭐냐며 다시 뛰어들었는데 이타치는 화둔 화고의 술로 불을 뿜었고 텐겐을 날려버렸죠. 텐겐은 화염에 휘감긴 채 인간이 어떻게 이런 화염을 쓰는 거냐며 쓰러졌고 이대로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죽는 건가 싶은 마음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화상을 입고 뜨거운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고 분명 이 정도의 불길이라면 몸이 재가 되어버렸을 텐데 무슨 일이지? 라고 놀랐죠. 그의 이타치는 당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차크라 덕분에 이 정도의 공격으로는 죽지 않는다며 일단 차크라를 꺼내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텐겐은 이타치에게 하루하루 이 세계의 차크라 활용법과 각종 인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텐겐은 지금껏 내가 닌자 기술이라고 배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세계의 인술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며 이 기술들이 있다면 혈 기술을 쓰는 혈기에게도 쉽게 대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타치와 친해지게 된 텐겐은 자신의 원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세계에 남겨져 있는 3명의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타치는 아내가 3명이라는 것에 놀라며 너의 세계에선 원래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거냐며 물었고 텐겐은 보통은 한 명의 배우자만 두지만 나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3명이나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의 이타치는 미소를 지으며 알고 보니 엄청난 남자라며 꼭 그 소중한 아내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텐겐은 너는 그래도 이곳에 일족들이 많이 있어서 좋겠다며 모두 너를 엄청나게 신뢰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의 이타치는 뭔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내게 5살 아래 동생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나를 엄청나게 따른다며 참 귀여운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치는 사스케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이리 나와라 라고 했고 풀숲에서 꼬마 사스케가 슥 나오며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형은 대단해 라고 했죠. 이타치는 오늘도 나에게 술법을 봐달라고 찾아온 거냐며 이분은 우주이 텐겐이라는 요즘 내가 수련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스케는 형이 요즘 당신 때문에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며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고 이타치는 이렇게 둘이 만났으니 둘이 한번 대련을 해보라고 내가 둘의 술법을 봐주겠다고 했죠. 텐겐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꼬마를 상대로 내가 어떻게 싸우겠냐고 당황했고 사스케는 그동안 연습해왔던 술법들을 전부 보여주지 라고 하며 곧바로 텐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사스케는 여러가지 술법으로 텐겐을 압박했고 텐겐은 사스케의 엄청난 전투 센스에 이 녀석 천재다 라는 생각을 했죠. 텐겐은 이 세계에서는 이런 꼬마에게조차 이길 수 없는 건가 싶어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며 소레옵을 지어내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사스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똑같이 소레옵을 지어내 수리검으로 텐겐의 공격을 막았고 텐겐은 어떻게 이 기술을 곧바로 익힐 수 있는 거냐며 놀랐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타치는 우리 우치아 일족은 상대방의 기술을 따라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했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스케에게 압박당하고 있던 텐겐은 어느 순간부터 사스케의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게 되었고 사스케가 가지고 있는 차크라를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았죠. 텐겐은 갑자기 그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감각이 살아나며 사스케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제술로 날려버렸습니다. 사스케는 땅에 쓰러져 나뒹굴다가 부들거리며 일어났고 너 어째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죠. 텐겐은 어느새 사륜안이 개안되어 있었고 이타치는 그 모습에 역시 그랬나? 라며 뭔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스케와의 대련이 끝난 후 텐겐은 이타치에게 내 몸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서 너네 일족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고 물었죠. 이타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해줄 수 없다고 했고 잠시 들려야 할 곳이 있다며 이타치는 그 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우치아 일족의 인간들이 텐겐을 찾아와 드디어 네가 사륜을 개안했다며 기뻐했고 너는 우리 일족을 부흥시켜줄 비장의 카드라고 했죠. 텐겐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우리 일족은 때대로 사륜안이라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나무님 마을의 위험 요소로 낙인 찍혔고 높은 직책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는 바로 나무님 마을을 세운 데 큰 공헌을 했던 우치아 마다라 우리 일족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사륜안의 전사를 만들어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너를 부른 거라고 했죠. 텐겐은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할 거면 나무님 마을에 있는 적당한 사람을 통해 하면 되지 왜 나를 이곳으로 소환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의 예전 우치아 마다라가 써놓은 수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차크라가 없는 이 세계인에게 사륜안을 이식을 하면 사륜안의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치아 마다라는 예전 이 세계로 가는 술법에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조각상을 그 세계의 닌자에게 줬고 때가 되면 그 조각상이 적당한 인물을 이 세계로 불러 들어오도록 술법을 써놨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텐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조각상
강해져야 한다는 탱겐의 마음이 그 조각상에게 전해져 이 세계로 불러오게 된 거였습니다. 우차일 쪽은 그러니 너는 어서 강해져 나뭇잎 마을에 호카게를 처치해줘야겠다며 그렇게 해준다면 다시 너네의 세계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탱겐은 자신이 일족에게 이용당한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그 임무를 완수하면 나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뭐지? 저게 습격인가? 라며 다들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불길과 함께 쓸렸고 탱겐 역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가봤죠.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 우치아 일족들을 학살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치아 일족들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이타치와 사스케의 부모 역시 있었고 탱겐은 그를 막기 위해 사르란을 사용한 뒤 뛰어들었죠. 그런데 습격자와 마주친 탱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치아 이타치. 이타치는 공허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족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인 사스케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탱겐은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나뭇잎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임무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타치는 어릴 적 경험한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나뭇잎 마을의 평화를 중시했는데 이타치의 아버지는 뛰어난 천재였던 이타치를 나뭇잎 마을의 안부에 스파이로 집어넣었지만 나뭇잎 마을을 위해 이타치는 심층부에 있던 인물에게 자신의 일족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그는 이타치에게 일족을 말살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타치는 아무런 죄 없는 자신의 동생 사스케를 죽일 수는 없었고 탱겐 역시 자신의 일족으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된 피해자였기에 그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탱겐의 존재는 이 세계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였고 이타치는 몰래 탱겐을 다시 원래 세계로 보낼 술법을 익혔기에 탱겐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인을 맺었죠. 탱겐은 이타치를 걱정하며 정말로 이대로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이타치는 내 일족을 말살한 내 죄는 내 동생 사스케가 갚게 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그 말은 사스케가 널 증오하도록 하고 널 죽이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이타치는 부드럽게 웃으며 네 이 세상으로 돌아가 너의 아내들을 잘 지켜줘 라고 했죠. 그렇게 탱겐은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며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자신의 예전 집터와 자신의 눈앞에 부서져 있는 우치아 마다라의 조각상이 놓여있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나루토의 인간들과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 탱겐이 살아나 얻게 되는 전개를 해봤습니다. 뭐 계속 탱겐이 나루토 세계관에서 활약을 했어도 재밌었겠지만 그쪽 세계관은 너무나 방대한 스토리가 있기에 한 부분만 잘라서 콜라보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